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오미디입니다.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금은 좀 이상해요. 그냥 노란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이나 이걸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 손에 들린 금덩어리가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지, 아니면 겨우 라면 한 봉지 값어치밖에 안 될지, 금값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아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그놈입니다. 모든 것이 비싸지고 우리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상황, 정말 끔찍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거꾸로 탄 기분이랄까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의 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금은 오랜 시간 동안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는 금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안한 바다 한가운데서 금으로 만들어진 튜브를 잡는 것과 같은 거죠. 금은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값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방어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금값 상승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금값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리,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분들 많으시죠? 금리는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두뇌를 덜 피곤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높으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를 받는 것처럼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는 거죠. 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축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나 소비가 활발해지죠.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금보다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금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금의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금리와 금값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금값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러라고 들어보셨나요? 물론 들어보셨겠죠. 달러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리고 금은 전통적으로 달러로 거래되어 왔습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상대적으로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예를 들어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같은 양의 금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전쟁, 테러, 정치적 불안정.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런 불안한 상황들은 금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안전 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쟁, 금융위기, 자연재해 등 세상이 혼란에 휩싸일 때마다 사람들은 금을 찾았고 그 결과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물론 모든 지정학적 사건이 금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금반지나 금목걸이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국과 인도의 금 사랑에 대해 잘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두 나라는 전 세계 금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금 소비의 양대 산맥입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 1위의 금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그들의 금 사랑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금 수요는 금값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금 수요가 감소하여 금값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의 결혼 시즌과 같은 전통적인 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금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깊은 땅속을 파고 들어가 금광석을 캐내야 합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과도 같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금 생산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 생산량 감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금광 개발이 줄어들고 기존 금광의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환경 규제 강화와 채굴 비용 증가도 금 생산량 감소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금 생산량 감소는 금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금 ETF라고 들어보셨나요?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금 투자 상품입니다. 마치 금을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마법의 종이 같은 거죠. 최근 금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 ETF 투자 수요 증가는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금 ETF 운용사들은 더 많은 금을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 ETF 투자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혁신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까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죠.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발전은 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은 오랜 시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져 왔지만 기술의 발전은 금의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채굴 기술 개발은 금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금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로봇 채굴 장비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금 채굴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해 채굴 기술 발전은 현재 접근 불가능한 해저의 금광 자원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금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개발은 금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금값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능을 가진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핀과 같은 신소재는 금보다 강도가 높고 전기 전도성도 뛰어나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소재의 발전은 금의 역할을 재정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죠.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의 경제 성장은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금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다른 투자처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불황이 찾아오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금값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폭염,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지구는 이미 아파하고 있죠. 그리고 금 채굴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금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유독성 화학 물질은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합니다. 또한 금 채굴을 위해 숲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강화된 환경 규제는 금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금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휴,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인플레이션부터 환경 문제까지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10년 후 금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모릅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역사, 문화,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깊이 연결된 존재죠.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금값 예측 여행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